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최근에 비타민 B3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효과도 별로 없다, 근거도 없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가지고 여러 동영상들이 돌고 있어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튜버들이 하는 내용은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고 뭔가 근거로서 논문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 또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논문을 보고 해석하면 그 글자만 읽거든요. 글자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하기 쉽죠. 이제 그런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는 뭐냐면 첫 번째 연구 목적이 정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는가, 그것이 분명히 설정돼야 되고, 그러면 그 목적이 이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그 과학적 연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연구 계획서를 씁니다.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겠다. 이 계획서 안에는 연구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 하는 게 들어있고, 그래서 이것을 심사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하게 디자인된 것이고 이 연구를 돈을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평가를 하고, 이제 심사가 통과되면 그러면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많은 논문들이 사실은 특별히 연구비가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생명과학,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이 그 연구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관의 지원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사도 그런 기관이 하는 거죠. 이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 연구비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가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그 연구를 했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 연구 결과의 성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비타민 B3가 NR이나 AD에 비해서 현저하게 효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독성 같은 위험성이 있다 하는 그 내용을 보고했다고 근거로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이 학술지 논문은 네이처 메타볼리즘이라는 학술지에 기재된 것인데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이 학술지의 권위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이미 권위가 돼 있는 학술지인데, 이 학술지의 성격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그것이 맞느냐를 본 것이지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말은 그 디자인 안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냐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제목이고요.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을 보면 여기 이제 B, C,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관련돼 있죠. 근데 이 competing interest라고 하는 것이 논문 말미에 반드시 적히게 돼 있습니다. 이 competing interest라는 건 뭐냐면 이 연구가 어떤 상업적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논문은 그 과학적 발견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 이해관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Competing Interest SC, SNKR 여기 있는 모든 연구원,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네슬레 또는 다른 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 NR 또는 NMN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논문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쓴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술지에서 이런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술지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홍보하는 유튜버가 비타민 B3는 근거도 없고 인삼시험도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비타민 B3가 암을 치료하는데 보조적으로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한 2024년에 보고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비타민 B3가 이 폐암, 사기 폐암 환자에게 굉장히 강력한 폐암 억제 효능이 있다는 걸 보고한 것입니다. 이 임상시험은 1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5년간 수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장기 추적을 한 거예요. 이 논문도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임상시험을 한 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의 임상시험으로 노화를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노화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노화를 얘기한 논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대사되는가, 이거 메타볼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몸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고한 논문이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학술지, 이 권위있는 학술지에 보고된 것이지, 이 논문이 그 NRMN이 노화에 효과가 있다, 또는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하다, 또는 비타민 B3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걸 보고한 논문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비타민 B3가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또 다른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이제 그 권위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앞서 말한 그 네이처 메타볼리즘보다 한 3배 정도 더 권위 있다고 할 수 있는 학술지입니다. 이건 보통 그걸 어떻게 수치로 2배, 3배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그거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임팩트 팩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는 그 학술지가 얼마나 자주 인용되느냐 하는 데서 점수를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있는 그런 학술지면은 다른 학술지에서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용 지수를 보고 그 학술지의 무게를 재는 것인데, 이건 한 50점 정도 됩니다. 반면에 그 네이처 메타볼리즘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면 18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 3배 정도 되죠. 권위로 따지면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논문에서 바로 5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또는 이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B3를 투여했더니 약 30% 정도의 암 예방 효과가 있다. 그리고 부작용도 없다 하는 내용이 여기 보고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학계의 디파트먼트 오브 티슈, 대학에 있는 학자들입니다. 앞서 네이처 메타볼리즘 학술지를 보고한 사람들이 특정 회사의 연구원들인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학자들이기 때문에 훨씬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쓴 논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으로 비타민 B3가 NR-NMN에 못 미친다. 근데 그것을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항노화에 있어서 NR-NMN에 비해 발끝에도 못 미친다,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보여드린 그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실린 논문은 임상시험 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간의 임상시험 결과를 가지고 항노화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노화라고 하면은 10년을 추적을 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15일간 그 분석한 걸로 노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논문은 항노화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NAD의 농도를 올린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NAD 농도를 올리는 것이 비타민 B3보다 NR-NMN이 더 높다고 말한 것이거든요. 이제 짧은 시간 본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 농도를 어디서 봤냐면 혈액중에서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주장인데요. 이 AM이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고, 여기 NR, 여기 NMN, 이게 이제 혈중 농도가 얘네들을 복용했을 때 더 높다, 이런 내용인데, NAD는 원래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중에 있는 NAD가 세포 내에 있는 NAD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NAD가 역할을 하려면 세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포 밖에 있는 혈액중에 있는 NAD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효소 활성화에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 비타민 B3가 혈중 농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냐면, NAD로 전환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세포 속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세포 속에 들어가서 D로 전환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한 번 NAD로 전환되면 세포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중에서 NAD 플러스가 검출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포 밖에 있는 D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 이거를 복용했더니 혈중의 농도가 이쪽이 증가했다고 말한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혈중에 있는 NAD 농도가 노화 억제에 도움된다. 이거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만약에 이 혈중의 농도가 올라가는 것만으로 세포막을 마음대로 AD가 통과할 수 있다면 NAD를 복용하면 되지. 왜 NMN을 굳이 복용하겠습니까? 이 NAD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을 먹는 겁니다. 근데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세포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만 NAD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세포 바깥에 있는 혈액 중에서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통 이제 나이아신 하면 1시간에 2시간 다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그 비타민 B3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NRN에 비해서 항노화에 있어서 뭐 발끝에도 못 미친다. 이거는 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거 과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함량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섭취할 때 메칠기가 고갈돼서 그래서 뭐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냐면 실제로 이제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복용하면은 이게 대사 과정에 메칠기를 많이 소모합니다. 근데 메칠기를 소비한다고 해서 메칠기가 고갈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수지 물을 빼려고 할 때 그 수문을 열면은 저수지가 그 바닥이 드러날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문을 열어서 물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걸 증명하려면은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놓고 수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다 빠지죠. 그래서 이 수문을 열었더니 물이 다 빠진다. 바로 이 문이 물이 빠져나가는 그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조건에서 인풋을 차단하고 아웃풋만 열어줬을 때 뭔가가 고갈되면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 논리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임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모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에 모든 것들은 다 소비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다 영양 실적으로 들이죠. 그렇지만 매일 식사 때 뭔가를 먹기 때문에 다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메칠기를 소비하긴 하지만 그 소비 때문에 고갈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식사에서 계속 보충이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임상시험에서 메칠기 고갈에 의한 심혈관 질환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임상시험이든 그 임상시험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를 면밀히 판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물이 어떤 효과를 거두는가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똑같이 중요한 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다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저희가 보여드린 그 크리니컬 리서치에 보고한 그 폐암 치료 보조 임상시험에서도 어떤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보고된 그 피부암 예방 효과에도 어떤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2g per day 하루에 2g을 5년간 투여해서 오직 안전성만을 검사한 그 임상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도 그런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5년간 투여해도 부작용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6g까지 보고해서도 메스꺼움이 나타났을 뿐 다른 부작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칠기 고갈에 의해서 만에 하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렇다면 이런 임상시험에서 그 부작용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칠기 고갈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거는 실험적인 결과이고 그로부터 추측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식사로 복용하는 것이 소비되는 것만큼 못 미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임상시험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는 게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비타민 B3가 NMN에 비해서 항노화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또 발끝에도 못 미친다. 이거는 그 논문이 말한 내용과 무관한 내용이고
너무나 과도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 논문조차도 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의 연구원들이 특별한 목적에서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를 수행해서 보고한 논문인데 그마저도 그러한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3를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규모 장기간 임상시험에서 확실히 확인되었고, 이 논문 외에도 다수의 그 비타민 B3 관련 임상시험이 이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안전성 검사인 것입니다. 갑자기 느닷없는 그 동영상을 보시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많은 걱정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개인적 사견을 담아서 왜곡하고 과잉으로 과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피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